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평택인데 평택이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개발업자들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것을 그 땅을 일부 사서 일부 상가도 짓고 해서 분양을 했고 나머지 뒤쪽에 있는 거는 그 주택지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땅에 설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정이 없이 분양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계약서만 써서 사용 승낙을 해줘서 건물을 3개를 짓고 있다가 준공을 내지 못한 건데 준공을 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건물을 다 지었어도 어떤 땅에 내가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도로가 준공이 나야지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거는 개인한테다가 사용승낙해서 건물을 다 짓게끔 했는데 개발업자들이 그 도로를 만드는 거를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나서 도로가 돼야지 준공이 되는데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받지 않다 보니까 건물 준공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설정이 없다 보니까 건물을 이제 땅을 사신 분들이 제일 먼저 자기네 이름으로 등기를 못 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선순위 가처분을 해놓은 겁니다. 권리 분석으로 해보면 가장 빠른 압류나 가압류가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게 맨 나중에 강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가처분이 인수입니다. 3개가 인수다 보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기가 어려워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전이고 1361평이죠.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잠깐만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이 선순위 이렇게 가처분이 3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압류가 있죠. 설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가 가장 빠른 기준 권리다 보니까 여기 그 경은상호저축은에서 가압류가 2009년에 생긴 것이 이것이 가장 빠른 기준 권리가 되는 건데 기준 권리보다 빠른 2008년도에 3개가 가처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봤더니 여기 가처분이 2008년도죠. 근데 우리가 경매로 진행되는 건 지금 날짜가 언제죠? 2016년도죠. 그러다 보니까 8년도고 16년도 거의 8년이 지났습니다. 가처분은 3년이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했죠. 권리 분석을 했을 때는 이것이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건축주 명예변경에서 건축주하고 건물을 우리가 사든지 건물 주인에게 우리가 매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문제고 가처분은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제가 이것을 어디서 했냐면 창원에 있는 황경진 경매학원에서 추천물건 강의할 때 이거를 추천을 해서 이거는 가격이 22억인데 우리가 보면 16억이다 보니까 16억이라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건 공동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동 입찰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입찰에 같이 참여할 사람 같이 참여해서 모아놓고 그리고 입찰에 들어갑시다 해서 제가 이건 물건을 설명을 했더니 한 20명, 한 6, 7명 정도가 한 1억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창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올라왔다가 그럼 다음 주에 왔을 때에 이제 누구가 들어가고 얼마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십시다고 올라왔다가 일주일에 다시 갔더니 우리 그 공투물건 회장이 저한테다가 잠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 교수님이 강의하고 추천물건 강의하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 수강생 중 한 분이 손들고 제가 어느 어디 법무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 법무사 사무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종실 교수가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선순위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 이거 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종실이가 이제 권리 분석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다시 신중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7명 정도가
신청했다가 다 이제 그 얘기 들다 보니까 그 회장이 저한테다가 이렇게 해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거, 이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이 있는데, 이 교수님 이거 아셨습니까? 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추천을 했는지 모르고 추천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 가처분이 있는 거니까 봤다. 근데 왜 이 선순위 기준권보다 앞서서 선순위인데 이걸 왜 인수인데 왜 추천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이거 2008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의해서 이거는 말소로 나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내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 물건을 권리분석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근데 그때 는 한 20몇 개씩 해갖고 한 1시간 반 정도의 동안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3시간 강의를 하는데 내가 1시간 반하고 1시간 반을 그 환경지능 안장에 하다 보니까 나는 추천 물건에서 원칙만 설명하고 나면 한 20, 그 당시 몇 개씩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금처럼 2주에 한 번씩 16개 하면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했더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회장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거야. 나 알고 있었고 이거는 제척기간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 했더니,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척기간에서 말소라는 거를 내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법무사에서 온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다시 설명을 하고 괜찮다 얘기했더니, 이 교수님 말씀 맞대로 한번 하겠습니다는 7명밖에 그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7명하고 같이 해갖고 7명이 하고, 이게 원래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대출을 안 해주는데 회장이 이런 것만 대출해 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보면 그 이제 보면 법무사에서 권리 분석을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줍니다 하면 거기 우리가 설정을 할 때 그 법무사를 통해서 설정을 하게끔 되는데, 다른 데서 설정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법무사에서 설정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데, 그런 법무사에서 설정하면서 대출해 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설정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해주는데, 그때 우리 회장이 찾아가지고 그 대출을 해주는 거를 얼마나 해주는 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한 6명이 낙찰을 받는 걸로 해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딱 낸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낙찰을 받았으니까 전부 다 이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이종실이 네가 괜찮다 그래서 낙찰 받은 건데 진짜 괜찮은가 한번 보자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법무사를 통해서 제가 그 이 가처분 말소를 해달라고 소장을 냈죠. 그랬더니 이제 민법에 보면은 그 선순위 가처분 제척기간에 의해서 된 것이, 민법에 보면 사전 변경에 의한 가처분은 제척기간은 뭐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문기 그대로 해갖고 법무사가 소장을 내준 거예요. 신청인 누구 이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피신청인 해갖고 거기 집이 그 안에 3채가 있는데 2채는 포함이 됐고 1채는 빠진 겁니다. 집이 있는 2채가 있는 땅과 전부 다 건물에 대한 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여기에 집이 1채가 있는데 이 집은 빼놓고 여긴가 여기에 집이 1채씩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집이 1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집이 1채가 있죠. 여기 집이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땅이 전부 다가 이디야 건설인데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을 산 거는 지어갖고 대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지어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것은 택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있는 거,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여기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고 여기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물은 다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지었는데, 조건은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진입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에 건축물 관리장을 맡아서 준공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은 여기에 도로가 준공이 돼서 도로로 바뀌게끔 되면은, 그러면 건축이 준공이 나는데, 건물은 다 지었는데
이디야 건설에서 이 도로를 개발행 허가 전체를 다 개발행 허가를 준공이 났다 그러면은 도로로 바뀌고 도로 포장을 했을 때 그때는 바뀌는데 경매가 나왔을 때는 도로 포장을 하지 않았고 개발행 허가를 받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와 도로 사용 승낙서는 다 해줬지만은 건물 준공은 받지 못한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금방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가처분이다 보니까 가처분 먼저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가처분 청구 신청에서 신청 이후 해갖고 피신청인들은 가처분 결정을 득하고 그 집행이 이루어진 지 이후 3년이 도간 현재까지 본안에 소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래 가처분은 내가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소송을 하는 동안에 판결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 빼돌리지 못하게끔 하고 가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가처분은 소송을 한 전제로 하는 건데 소송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이 뭐냐면 임의 규정이 있고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얘기는 강제 규정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땅 주인들이 이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등기 이전을 못하지만은 변호사 사무실 가서 땅을 얼마 주기로 사기로 한다. 그래도 얼마 줬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교육이 끝나면 우리 힘으로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다 하는 거를 아마 공증을 작성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을 산 거는 맞긴 맞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샀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하라고 이 사람들이 소장을 낼 수도 없어요. 왜? 이미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이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거고 했더니 아니라 신청을 이렇게 했더니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떼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떼러 갔습니다. 떼러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다가 아직 농지 전용을 개발행위 허가를 준공을 받지 못해서 법률적으로는 아직도 농지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고르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첫 번째 먼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허가를 인수받아서 전용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사람하고 인수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시키겠다. 그래서 농지로 만들겠다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띄워드릴까요 했을 때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맞죠. 받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건물 주인에게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할 때 제가 건물 주인에게 더 압력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상복구시키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발급받아서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해놓고 그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가처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건물 주인과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건물 주인에게 뭘 해야 되죠? 철거하고 나가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장을 집어넣는데 소장을 집어넣을 때 그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서부터 법정 상권이 없습니다. 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을 낼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건물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빨리 판사님은 원상복구로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철거하고 지료를 주게끔 소장을 접수하는데, 이것을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에 필요한 것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도 뭐가 필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지, 등기 이전하고 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을 때 우리는 원상복구 한다 그랬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원상복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상복구라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원상복구라는 조건은 하나는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걸 우리가 넘겨받아서 정식으로 전용 허가를 받는 것도 원상복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에게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 소장을 냈죠.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철거하라는 곳이 어느 곳이고 거기에 지료 감정을 해라. 철거하고 해서 지료에서 감정 신청을 했죠. 이 두 개에서 지료 감정 신청을 하고, 지료 감정 신청해서 어느 건물에 어디를 한다는 것이 다 나온 겁니다. 나오다 보니까 판사님이 제일 먼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를 때는 뭐 하라고 그랬죠? 조정을 한다 그랬죠. 조정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조정에는 제가 참여하지는 않고 우리 그 창원에 있는 그 투자하는 물건 투자하는데 회장이 자기가 이제 몇 명을 6명인가 모집을 하고 자기가 이제 대출해 주는 데를 알아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가서 조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거기에 땅값을 다 줬다. 땅값을 내가 건물이 아깝다고 해서 땅을 또 산다 그러면 나는 땅값을 2번 주는 거 아니냐.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그냥 몇 억이 들어갔는데 얼마만 주면은 내가 건물을 넘겨주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럼 좋다. 건물을 우리가 넘겨받겠다.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1,000여만 원 정도의 이 건물을 넘겨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뒷담한 건물을 우리가 넘겨받으면은 건축과에 가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을 하게끔 되면 현재 있는 건축주에서 우리 이름으로 건물 주인이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가 이제 우리 거로 바뀌게끔 되는 거죠. 우리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를 받는 것도 제가 건물 주인을 우리가 넘겨받지 않습니까? 넘겨받게끔 됐을 때 건축주 명의 변경할 때에 제가 설계 사무실에 가서 우리 건축주 명의 변경하고 이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고 개발행위 허가도 우리 이름으로 넘겨받고 건축물도 우리 넘겨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우리한테 넘겨받는 걸로,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건축 허가, 건축주 전부 다를 우리가 넘겨받는 걸로 합의를 해버린 거죠. 합의를 해놓고 나서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건물을 준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준공을 하려면은 앞에 있는 도로를 준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땅 있죠. 이 땅은 매각 제외로 돼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 땅은 매각 제외죠. 이건 매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건물인데 이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이 건물 주인도 여기에 우리가 도로를 준공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물을 가지고 못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이 동네 가서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주인이 다 누군지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남편하고 같이 와서 여기 전원주택을 살려고 앞에다가 텃밭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가 아들이는 이 집에 좀 돈이 있다 보니까 그 엄마가 나는 그냥 이사 안 갈래고 여기서 그냥 살랜다 하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경매로 같이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따로 경매가 따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나중에 이것까지 같이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면 앞에 도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발의 허가를 준공을 안 내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사실 건축허가만 넘겨받고 땅 다 넘겨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건물은 이제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이 건물을 산 겁니다. 이제 사놓고 조정해갖고 이 건물을 우리가 이제 사기로 했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해서 우리 이름으로